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남, 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배우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누구의 시죠? 네, 시인 백석. 백석의 작품입니다. 백석 시인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석신의 남 신의주동 박씨 봉방. 자, 학습 목표. 백석의 시는 수능 시험에 가장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가 중간에 변하고 있어요. 그 정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토속적인 소재와 향토적인 시어를 이해한다. 시상전개 방식을 이해한다. 갈매나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나무가 나와요. 갈매나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그리고 김수진의 소설, 갈매나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백석의 또 다른 작품, 흰 바람벽이 있어. 이 작품과 서로 비교해서 그 정서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것이 학습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시인 백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시인 백석은 구종 문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인입니다. 놀랍죠? 자,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교과서가 총 9종이 있는데요. 그 9종 문학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인, 서정주일까요? 아닙니다. 김소월일까요? 아닙니다. 한영훈일까요? 아닙니다. 김수영일까요? 아닙니다. 누굴까요? 바로 백석 시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각 출판사별로 백석 시인의 작품이 한두 가지씩은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시인 중에 한 명이다. 자, 몇 년 전에 시인세계라고 하는 개간지에서 현대시 100년사에 가장 뛰어난 시인,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 누구인가 시인들하고 평론가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김수월, 한영훈, 서정주, 윤동주, 그런 사람들을, 그런 뛰어난 시인들을 다 제치고 바로 백석 시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랍죠? 자, 일제시대 시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처럼 백석도 나그네 시인, 떠돌이 시인에 해당이 돼요.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일제 가옥간 여러 가지 뭐 탄압이라든가 감시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서울, 함흥, 만주 이런 등지를 평생 떠돌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유랑생활, 실향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남 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이라고 하는 시에도 그러한 정서가 잘 드러납니다. 자, 우리 현대 시사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 그러면은 바로 2위가 김소월이에요. 1위가 백석이었고 2위가 김소월이었어요. 그런데 김소월과 백석이 고향이 같다. 김소월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말마소 내 집도 정주각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석의 고향, 이제 몸이 아파갖고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가 물어요.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그러니까 시적하자 백석이 뭐래요?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고 한지요. 이렇게 김소월과 백석 이 고양이 같아요. 평안도 정주 영변이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영변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핵발전소, 핵무기. 이게 가장 첨예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정주 영변이라는 곳이에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하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바로 그 영변이 바로 진달래가 가장 많이 피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핵무기를 만드는 곳이죠. 바로 그 곳, 바로 그 바로 옆에 바로 쌍벽을 이루는 우리 한국 현대 시사의 천재 시인 2명 김소월과 백석의 고향이 같다. 그리고 시인 백석은 또 가장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자야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하는 백석의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주인이 바로 자야입니다. 자야에게 써준 시예요. 네, 자야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1000억을 준다고 해도 백석의 한 줄 시와 바꾸지 않겠다. 이런 말을 남겨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노천명의 사슴이라는 시 알아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환히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백석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여러 여성 시인들의 작품에 백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백석은 많은 어떤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남겨놓았지만 그 백석의 사랑은 늘 비극적이었어요.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만주를 떠돌면서 한 곳에 있어야지 뭐 서로 만나고 사랑을 하죠.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만날 수 없어요. 남북이 분단이 되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 사랑은 맺어지지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가장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많이 남긴 시인이 백석 시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백석 씨.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다가도 모를 시인이다. 진짜 알다가도 모를 시인이다. 왜냐하면 그의 시를 보면은 뭐 마가리, 몽동바리, 매감탕, 토방돌, 아록간, 뭐 홍계등, 통남새, 뭐 무이진개국, 가지랑집, 깽재미, 시리시리하여, 회지탄이 이런 시어들 알겠어요? 이게 다 함경도, 평안도 쪽 시골 구석에서 쓰는 그런 방언입니다. 사투리예요. 토속어예요. 향토어예요. 그런데 백석 시인은 당시에 아까 뭐 사진도 몇 번 보여줬지만은 굉장히 잘생겼죠. 세련됐어요. 머리도 곱슬머리고요. 그리고 양복을 늘 입었고요. 넥타이 늘 맸고요. 항상 머리를 빗었고요. 반짝반짝 구두를 신었고요. 그리고 신문 기자였고요. 표준어 잘 알았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유학까지 갔다 와서요. 이 신문물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된 최고의 모덤보이 백석. 근데 그의 시 작품을 보면 완전 촌뜨기예요. 시골놈이에요. 시골뜨기입니다. 시골의 언어, 촌놈의 언어, 그런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의 본령은 뭘까요? 바로 시 낭송이겠죠? 네, 선생님이 시 낭송을 조금, 이게 시가 좀 길어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진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샘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기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의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불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크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끌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운 나주스톤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탕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루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틈을 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배경음악도 전혀 깔지 않고 그냥 시를 약간 좀 빠른 속도로 낭송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전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한번 우리 배워볼까요? 본문을. 자, 이거 편지체 제목 자체를 보면 편지체예요. 남신의주 유동 이게 주소주 주소 그리고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처하고 있다. 거기에 세대로 살고 있다. 그게 뭐 방학 하나 얻어서 지금 잠시 기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고향이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 더 멀리 떨어져 지금 유랑 그죠? 우리 백석 시인은 어떤 나그네 시인, 유랑 시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지금 유랑을 떠나서 지금 멀리 다른 집에 잠시 거처하고 있는 겁니다. 쓸쓸한 거리끝을 헤매고 있어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계절상으로 언제예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죠? 시간적 배경 바로 겨울이죠? 춥죠? 이게 떠돌이 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감 어느 목순의 집, 이 목수가 누구겠어요? 제목이 나와 있죠? 바로 박시봉이죠. 박시봉. 거기에 어떤 돗자리를 깐 한 방에 들어선 진을 붙였다. 그래서 이제 새를 얻어 기거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이건 뭐예요? 내가 나 혼자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죠? 감당하기 어려워요. 내 몸조차 감당하지 어려울 만큼 열악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디룡배기에 북덕불에도 담겨오면 이제 화롯불이죠, 화롯불. 화롯불이 담겨오면 화롯불을 쬐어야겠죠.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무료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제 위에다가 그저 그냥 낙서하고 있어요.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리기도 하는 뒹굴뒹굴 방콕을 하고 있죠. 외부와 단절된 방구석에 누워서 지금 떼굴떼굴 구르면서 혼자 지금 침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대책임질 한자어로는 반추죠. 반추. 계속 슬픈 거죠. 계속 어리석은 거야. 나의 과거는 나의 삶은 다 이렇게 슬프고 어리석구나. 그처럼 속아 질겅질겅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가슴이 확 메어오겠죠? 내 가슴이 확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기일 적이며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요. 뜨거운 것 눈물이죠. 또 내 스스로 화끈같이 불도록 부끄러움의 정서. 이것은 윤동주의 자화상도 비슷하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절망감이 빠졌어요. 죽어볼까?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애들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나 그러나가 나오면 뭐예요? 바로 시상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시상의 전환. 이 앞쪽까지는 부끄럽고 자괴감에 빠졌고 슬프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무기력함이라든가 또는 절망적 정서가 드러나는데 이제 그러나 이후에는 뭔가 시상의 전환, 정서의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죠? 음.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아래쪽만 바라봤어요. 이제는 하늘, 먼데, 천장, 이런 쪽을 바라보아요.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죠?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절망적 상황이 이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다. 내 능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다. 외부 상황 때문이다. 외부 상황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더 크고 높은 것은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을 못해.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 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절망적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내가 이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크고 높은 것은 바로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운명론적인 인식, 그 운명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스스로 약간 극복의 의지 이런 것이 생기겠죠.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며 가라앉고 가라앉아 이게 마음에 어떤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흙탕물이 싹 가라앉아요. 그래서 맑은 물이 되죠. 그것처럼 흙탕물이 어떤 절망적이었던 내 몸에 내 마음에 어떤 슬픔, 한탄 이런 것이 마치 앙금처럼 이렇게 가라앉아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평온을 되찾는 거예요.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이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쌀랑쌀랑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십시오. 쌀랑쌀랑 음성 상징어죠?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음성 상징어 의태어 의성어 이런 것을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바로 어떤 청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고 있죠.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겨울이에요. 쌀랑눈이 내리니까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는다. 굉장히 공손한 거죠. 이렇게 신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스스로 경건한 자세를 할 때 삶에 대해서 경건해질 때 우리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먼 산 뒷옆에 바로 섭해 바위 옆입니다. 바위 옆. 바위 옆에 또 살랑살랑도 잘 알아두시고요. 무릎을 꿇어보며 이런 자세, 자기 삶에 대한 겸허한 자세, 경건한 자세. 어느 먼 산 뒷옆에 바로 바위 옆, 서분 옆입니다. 옆.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얗게 이런 건 바로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하죠. 시적 허용. 하얗게인데 하이하니 이렇게 약간 문법을 탈피해서 시의 어떤 리듬감을 살린다든가 정서를 살리는 것, 부각을 시키는 것 이런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자 마지막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쌀랑쌀랑이 또 한 번 나오네요. 음성상징어, 의성어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굳고 정한, 여기다 별표시 한 3개 정도 하세요. 별표시를. 예. 그리고 굳고 정한,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여기다가는 거의 뭐좀 애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애워두세요. 그만큼 중요한 대목에 해당이 된다. 갈매나무가 바로 굳고 정해요. 지금 나는 방 안에 누워 있는데 저 밖에 지금 아주 눈을 맞으면서 꼿꼿하게 서 있는 굳고 깨끗하고 맑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이런 시련과 고통, 고난, 절망 이런 모든 것을 굳건하게 꿋꿋하게 잘 이겨내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르게 갈매나무의 시적화의 정서가 투영이 된 거죠. 나도 저 갈매나무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굳세게 맑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 바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감물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굉장히 성찰적이고 의지적이고 고백적이고 처음에는 무기력했다가 절망적이었다가 그러나 이후에 어떤 시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어떤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걸 드러내고 있죠. 제목을 보니까 편지 형식이에요. 제목을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많은 사투리가 나오죠. 그 시가 좀 굉장히 길죠. 긴데 중간중간에 보면 쉼표가 많이 나와요. 쉼표를 통해서 탁탁 잘 끊어서 읽어라. 바로 그게 내지어를 획득한다. 쉼표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하강 구조를 띠다가 절망, 슬픔, 부끄러움, 외로움, 그러나를 통해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화자의 처지 맨 앞쪽에 보면은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과도 떨어져 있고 가족과 헤어져 있죠. 그리고 바람 쐴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였다라고 쓸쓸한 그런 유랑 그런 모습을 보고 자 여기에 보면은 돗자리, 삿, 기롱배기 이게 푹 파인 그런 옹배기 그리고 북덮불, 화롯불 그리고 나가지도 않고 높은 천장, 낮은손, 저녁이죠, 저녁 무렵, 낮은손은 저녁 무렵이죠. 어느 먼 산, 그리고 바위 옆에. 자, 이런 것들이 다, 평안도 사투리의 어투에 해당이 됩니다.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앞쪽에 계속 하얀 곡선을 긋다가, 그러나 이후에 어떤 크고 높은 것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운명론, 긍정적인 운명론이죠. 이게 부정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이것은 긍정적인 그런 운명론을 보여주면서 저 밖에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지금 눈 내리는데 쌀랑눈이 바람결에 휘몰아치는데 거기서 굳고 꿋꿋하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이렇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통해서 나도 저것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정서의 전환, 의연하고 고고하고 깨끗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갈매나무가 상징하는 어떤 삶의 가치 그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김소진의 단편소설 갈매나무를 찾아서라고 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 짤막하게 한 대목이 실려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갈매나무를 바라보는 어떤 그 주인공의 시선 이것과 그리고 여기 있는 남실의 유동 박시공방에 나오는 갈매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 이것이 어떻게 유사한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석의 또 다른 시, 아주 빼어난 시, 흰 바람벽이 있어. 이건 이미 수능시험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작품도 방구 속에 누워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신의도 유동 박시봉왕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
작년에 중간고사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서로 견주어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물 짤막한 몇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게 약간 단답형이에요. 이거 활동지 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려요. 그걸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 온쿨 거기 게시판에 탑재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백석의 시를 모두 배웠습니다. 어때요? 시 괜찮나요? 네. 백석의 시는 여러 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신앙송하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에 해당이 돼요. 여러 번 읽어보면은 그 정서가 막 가슴으로 와닿을 거예요. 자,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